개똥은 약에 쓰려도 없다지만 개똥쑥은 인류를 말라리아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손으로 비벼보면 개똥 냄새가 난다는 이 개똥쑥으로 중국의 85살 노 과학자 푸유유 여사가 노벨상을 수상해 화제입니다. 박상윤 변호사, 이호선 상담심리학 박사, 김대호 연애전문기자, 그리고 나영철 한의사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노벨 무슨 상 이렇게 과학상, 의학상, 화학상 나올 때 제가 아는 재료 나온 거 처음이에요. 개똥쑥. 한의사님도 많이 놀라셨죠? 네, 개똥쑥 나와서. 네. 자, 이 개똥쑥에서 아르테미신이라는 물질을 뽑아서 그걸로 말라리아를 치료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물질입니까? 학지를 치료하는,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그 유도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개똥쑥에는 우리 한방에서 학지를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써왔습니다. 이걸 예전 중국이 이 베트남 전쟁 때 파견을 했었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중국 군인들이 가면은 이 말라리아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울레 그때 당시 수상이 특별히 523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지금 푸유유 여사께서 말라리아 퇴치 이 약을 발견했던 가장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급박한 필요성이 생겼고 당 중앙의 지시록을 만들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대 논문인가 보면 이 개똥쑥이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기존 항암제 1200배, 120배달이 1200배에 달한다 그래요. 개똥쑥의 효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개똥쑥의 효능을 우리가 일반 그 사람들이 개똥쑥에 대해서 쉽게 접하고 또 가장 흔하게 주위에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사실 항암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데 굉장히 일반 탕약을 끓이거나 아니면은 환제를 만들어서 분쇄를 하면은 굉장히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열 알코올 추출법으로 추출을 해야지만 그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개똥쑥이 좋다고 시중에서 너나 나나 다 사서 먹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 한 말라리아에 걸릴 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저 개똥쑥이 그렇다면 무용지물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개똥쑥은 굉장히 열을 내리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열을 내린다. 그리고 또 풍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풍이요? 이제 중풍이라고 하면 뇌졸중인데 중풍 외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기기운과 같은 열로 인한 풍이 있습니다. 이런 풍을 다스리는 그런 그 효과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다이어트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제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질이 굉장히 차거든요. 성질이 굉장히 찬데 냉한 사람이 이 개똥쑥을 장기간 달여 먹으면은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똥쑥이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효과 없어요. 효과 없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체질에 맞는 사람 외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 저는 이게 효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다 그러시니까 환자들에게는 약이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이라는 것은 그 성질이 아주 성질이 강한 그런 그 효능이 있는 것을 약재로 삼습니다. 그런데 개똥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재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요. 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 항암제보다 1200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우리 2014년도 우리나라 암 사망 환자가 7만 6천 명이었습니다. 1위거든요. 아주 지금까지도 그 순위가 갈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분들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천에 나가면 노지에 다 개똥쑥이거든요. 그 개똥쑥 그냥 갖다가 개인적인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사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먹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 많이 드신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네. 이런 피해가 없을 것 예. 같아요. 저도 샀어요. 등산 갔다 오는데 10,000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사길래 이거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사서 끓여 먹어보기도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네. 특히 암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이 좋은 약제라고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 순식간에 붐을 일으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개똥쑥은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에 좋다는 네네.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나너나 개똥쑥을 다 드시고 네. 있는 아주 굉장히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마음에 의지를 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개똥쑥은 그걸 달여서 차로서 마시거나 아니면 네. 환제로 먹었을 때 암을 치료하거나 암에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똥쑥에서 약 성분을 제대로 추출해서 그거를 약으로 만든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오늘 개똥쑥을 저는 가까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우나에서 쑥탕에 들어가 사우나죠. 있었는데 네. 그런 효과는 어떤지. 네, 그건 일반적으로 개똥쑥이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악창이 생기거나 네. 일반 피부 질환에 외용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단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또 성분이 차기 때문에 네. 열이나 가려움증에는 네. 개똥쑥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리차 대용으로 집에서 끓여서 이렇게 장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한테는 그래도 그 보리차보다는 효과가 나을 것이다라고 권해줄 만한 분들은 없으세요? 보리차도 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네. 개똥쑥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리차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지만 네네. 개똥쑥은 약으로 분류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리차는 누구나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네. 개똥쑥을 누구나 먹으면은 네. 오히려 설사하거나 장이 더 냉해지고 간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의 한의사님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에게 정확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처방을 받아야 될 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개똥쑥처럼 우리의 동의보감에서도 노벨상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노인들을